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한국 영화에 오열하며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다라고 극찬한 영화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우파 영화로 지목해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솔직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적 왜곡을 노골적으로 넣은 영화, 예를 들어 건국전쟁 같은 극우들의 쌈짓돈을 긁어 모으겠다는 영화는 우파 아니 극우 영화로 분류할 수 있지만 영화 국제시장은 우파 영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시간순으로 나열한 역사 장르의 영화에 더 가깝고 그 속에 이 고난의 역사를 알아주지 못하는 지금 세대를 원망하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영화 소재는 어떤 것이든 제약될 수 없으며 판단은 관람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우파 영화, 좌파 영화로 나누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상영까지 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6.25 전쟁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 개봉 당시 한할령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평점 8.6점의 고평점을 주고 있으며 댓글도 10만 개에 가까울 정도로 이 영화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에서는 당신을 오열하게 만드는 영화 등의 제목에 이 영화의 리뷰 영상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 있으며 조회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한국 유튜브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했다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조회수도 폭발합니다. 제가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이 한국을 비하하고 또 그 비하하는 영상을 보고 우리가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긍정적일까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두 부류가 있다면 격차의 위쪽에 있는 부류들은 아래쪽에 있는 부류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격이 낮은 아래 부류들이 위쪽을 바라보며 동경하거나 질투를 하며 끝없이 관심을 가집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규모적인 경제 수치는 중국이 한국보다 위에 있으나 평균적인 삶의 질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예처럼 격이 낮은 중국이 격이 높은 한국을 끝없이 바라보며 동경하고 질투를 느끼며 때론 추앙, 때론 비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로 끝없이 중국인 개인이 그들도 한국 욕을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 만든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중국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관심을 쓰고 그들을 비난하는데 감정 낭비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젊은이들은 한류에 빠져있고 보지 말라고 해도 욕을 먹으면서도 한국 K-POP 가수에 빠져있고 한국 콘텐츠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들 몇몇 개인들이 조회수를 위해 만든 한국 욕을 하는 영상을 보고 쓸데없이 감정 낭비를 하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또한 그것들을 퍼나르며 조회수를 끌기 위한 혐중 코인의 재미를 본 유튜브들에게 당신이 당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아래 것들이 떠드는 이야기에는 지나가는 개가 진나하고 여유를 찾고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영화 국제시장을 몰래 훔쳐본 중국 반응입니다. 결국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경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겪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정의 변화, 시대의 큰 변화, 남자의 책임, 수년에 걸친 변화를 설명합니다. 좋은 시간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작은 디테일은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표류하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만나면 관자 노래에 서리가 낀다. 한국인은 자신의 신분을 메인 테마처럼 높이지 않고 그들의 불쌍한 삶의 선택은 모두 가족의 추억과 슬픔에서 비롯된다. 애국가 부르기를 주저하는 아내, 선장이 되고 싶어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남편, 품에 묻은 눈물은 모두 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한국 영화의 선정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선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환한 미소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인생에서 형제와 사랑하는 소녀가 옆에 있다면 이 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눈물 흘리기와 코미디에 능숙하며 그들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연들도 너무 좋았고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해운대 감독의 신작은 1000만 뷰를 돌파한 또 하나의 경이로운 한국 영화다. 60년의 개인 운명을 통해 가족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회복력을 지켜보는 이 작품은 포레스트 검프의 그림자를 띠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살아남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대본이 너무 깔끔하고 눈물샘이 잘 발달된 분들은 별 5개를 주실 것 같아요. 중국군이 침공했는데 미군이 난민을 구하기 위해 탱크 사용을 중단했다는 도입부에서 매우 기뻤다. 현실과 과거가 얽히는 구조가 정말 아름답고 덕수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평생 동안 지켜온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내 왼쪽에 앉은 노부부는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모든 배우들의 연기력이 훌륭하다. 스토리가 웅장하고 울림이 깊다. 역사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작지만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무 크다. 마지막 인식 장면은 너무 눈물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스토리와 역사적 배경이 잘 어우러진 영화로 전혀 인위적이거나 뜬금없는 느낌이 없고 황정민 삼촌의 연기력이 영화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윤호의 사투리가 너무 웃겨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덕수의 노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의 젊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웃고 울어요. 동아시아의 추억과 감정을 공유하다. 울어서 머리가 아프다. 한 가족의 고통, 아시아 국가의 고통.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 세대에는 민주화 운동과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울고 웃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여전히 감성적입니다. 가족의 성실함, 사랑과 우정에 비하면 당시의 격동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야기 밖의 감정 표현, 혈연의 만남과 이별, 가족과 조국의 영광과 슬픔, 영광스러운 청춘, 눈부신 사랑, 영화 속에 빛나는 개인들의 인물들, 그리고 화면에서 영원히 고통의 해가 있습니다. 좋다. 이는 인간의 삶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현대사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한민족의 민족 정신이 이룩된 것은 바로 영웅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는 응집력이 강하고 도발적이어서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전보다 낫습니다. 현실과 과거가 얽히는 구조가 참 아름답고 아버지의 말을 평생 지키며 살아온 덕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덕수는 가게를 팔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와서 그와 재회할 것이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런 격동의 세월을 극복한지 몰랐다. 그들의 역사에 감동받았다. 시대의 티끌 하나가 보통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큰 산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믿음을 평생 간직하고 가족을 지켜내겠습니다. 평범한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린다. 황정민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 문단에서 아버지의 초상화에게 너무 힘들게 일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자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영화는 실생활과 과거의 장면이 얽혀있는 시차적 서술 기법을 사용하여 몰입도가 매우 높고 감정 묘사가 섬세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당시의 격동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국과 가족, 존엄을 지키는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름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꽤 좋고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욱 감정적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황의 연기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두 조연도 마음에 든다. 중학교 때 봤습니다. 당시 저는 한류에 막 입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사를 배우다 보니 한국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 반응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문화 위에 있는 우리의 컨텐츠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스스로 진짜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처럼 중국인 스스로 한국의 감동적인 영화에 동화되어 한국 역사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가 중국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100배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쓸데없이 중국 혐오 영상에 들어가 중국인들이 바라는 개싸움에 스스로 빠져서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한류 문화로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들이 헛소리를 한다 해도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